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네, 노동사건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다든지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소송 외에 절차가 많은데 이런 소송의 절차는 당사자분들이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았죠. 그렇죠. 당사자분들이 직접 진행하시거나 뭐 기타 관계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되는 그런 단계가 진행이 될 때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특히 뭐 회사가 내린 인사조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 관련한 다툼의 경우에는 뭐 소송의 절차, 소송상 절차를 모두 거치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사상의 처분을 하실 때부터 이 관련된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 관련된 소송 절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주로 해고나 징계 또는 전보와 같은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와 관련된 다툼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의 구제 신청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되었다거나 혹은 모든 절차를 거쳐서 인용이 되었지만 회사 측에서 불복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소송 절차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뭐 민사법원에 일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이런 것처럼 무효 확인을 제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위원회 뭐 최종적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되겠지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서 누구든 사용자든 근로자든 불복하게 되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네, 그럼 이런 무효확인해소,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무효확인해소와 또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는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차이점이 일단 당사자 특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거치게 되면 당연히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니까 당연히 그런 처분,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내린 그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이런 것을 제기하면 되는데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애초에 처분은 사용자가 내린 것이지만 그것을 흘러서 그 처분의 당부당을 판단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정에 불복하는 상대방이 그 판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그 피고로 삼아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특히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용자나 근로자 측에서 보조참가라는 형식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측에서는 별다른 변론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분들이 자신이 피고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무효확인 소송이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경우에 또 제소기간이나 관할 법원상에도 차이가 있죠? 네,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데 관할법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분을 다투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그럼 통상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법원에 민사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세종시에 있잖아요. 세종시를 관할하는 법원, 즉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에는 대법원을 관할하는 행정법원, 즉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에요. 서울행정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뭐 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하면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든지 아니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든지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관할법원에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소기간과 관련해서도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뭐뭐뭐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런 경우의 소송에서는 제소기간에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무 때나 무효확인 소송 제기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행정처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서 각 절차마다 매 제소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다 정해놓고 있는데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이 있은 날로부터
다시 말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말씀드린 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판정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된다는 거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은 날로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리면 보통 실무적으로는 4주 이내에 판정서가 도달이 되니까 그 4주 정도 지난 때, 그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심판정 취소소송,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좀 도과했다, 혹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았는데 중앙노동위원회까지는 거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무효확인의 소송은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물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와 뭐 일반 사법 절차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노동위원회, 즉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서 나는 구제 절차를 진행해 보겠다, 그렇게 하셔도 당연히 되고, 그와 아무 상관없이 별도로 일반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해서 나는 처음부터 사법심사를 통해서 구제를 받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쳤으면 순리적으로 하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아봤는데 난 당연히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아봐야 나한테 별다른 그렇게 좋은 쪽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그럴 때는 처음부터 제기가 가능했던 무효 확인 소송을 그 절차에서 진행하셔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든 소송에는 소가라는 것이 있는데,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인지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또 판결로 승패가 나뉜 경우에는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소송 비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효 확인 해소와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소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조금 또 개념적인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 오늘 약간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혼동이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조금만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다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 방금 말씀하신 그 소가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권적인 소송, 즉 누가 누구한테 뭐 대여금, 뭐 돈 달라, 이런 소송에서는 당연히 내가 상대방한테 청구하는 돈, 그게 그냥 소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해고 무효를 다툰다든지 뭐 처분의 뭐 당부당을 다툰다든지 하는 것들은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송에서는 그 소송이 얼마짜리 소송이다라는 소가라는 걸 정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지대라든지 기타 뭐 비용을 그것을 기준으로 산출을 하고, 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즉 우리나라에서는 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이기 때문에 내가 소송을 다 진행했는데 내가 다 이겼다, 그럼 상대방한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효 확인 소송이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렇게 소가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은 5천만 원짜리 소송이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변호사 비용을 산정해 낸다면 4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각 신급별로 440만 원씩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신급이 끝난 때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산입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담이긴 한데, 저희가 노동사건 진행하던 중에 소가 5천만 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근로자분이 자신에게 사용자 5천만 원이나 청구했다면서 울먹였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가라는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회사가 마치 그 근로자한테 5천만 원을 내놔라 이렇게 청구하는 걸로 이제 착각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담당 판사님도 놀라시고 저희도 놀라고 다 이제 놀랐던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가라는 개념을 좀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용자의 인사조치 관련한 소송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근로자이든 사용자이든 인사조치 당시에는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고, 또 이게 또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로자의 비위행위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인사조치를 내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간혹 애매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인사조치를 내리면 근로자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제조치를 통해서 불복을 할 거다. 이런 것이 좀 예상하신 후에 결정을 하셔야 회사에 불필요한 그런 절차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비단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떤 불이익한 인사조치가 내려졌을 때 내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떤 절차가 있고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좀 효과적인 대응이 된다더라. 이런 것을 사전에 좀 알고 계셔야 실제 그런 인사조치, 특히 불이익한 인사조치가 내려졌을 때 당황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고 보다 더 효과적인 그런 구제 절차를 선택해서 대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양한 구제 절차는 알고 계셔야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